안녕하세요. 21세기 샤먼의 야바입니다. 오늘은 니르바나의 프로세서 테크닉 제3장, 이 책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쿤달리니 요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겁니다. 사실 이 영상까지 오신 분들은 웬만하면 쿤달리니가 뭔지 알겠지만 힌두교 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쿤달리니라고 불리는 뱀 형태의 에너지가 있고 그게 깨어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다. 초능력을 쓰기도 하고 정신병에 걸리기도 하고 하여간 위험하고 엄청난 것이다. 이런 느낌이죠. 단테스타이지는 책의 3장에서 이 쿤달리니 파트에 정말 어마어마한 분량을 할애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죠. 이걸 열심히 하는 건 사실상 죽음을 한번 체험하는 것과 같다. 이런 뉘앙스로 설명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서적이나 썰들을 읽어봐도 쿤달리니는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니야. 이런 경고가 되게 많죠.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냥 기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임상 보고로도 쿤달리니로 인한 사이코시스, 즉 정신병 사례가 보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저의 자의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소위 무속에서 신병이라고 말하는 그것도 왠지 이 쿤달리니로 인한 사이코시스와 비슷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단테스타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쿤달리니 요가하는 법을 이 책에서 공개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차피 미쳐있기 때문. 자, 그래서 원래는 이 쿤달리니 요가를 이 책에서 나온 대로 공개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자, 왜 안 하냐면 첫 번째로 이것이 이 책의 사실상의 알파와 오메가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까발리는 거 원작자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이 책이 지금도 실제로 팔리고 있다는 걸 고려하면 아무래도 좀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아무리 담백하게 설명을 한다 해도 100% 확률로 이거 하다가 니 때문에 정신병 걸렸다는 사람이 나올 거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쿤달리니 요가를 하는 방법 말고 그 뒷파트인 차크라에 대한 설명과 쿤달리니 곽성 과정,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주의해야 될 게 여기서 무슨 코잘 체니, 멘탈 체니, 아스트랄 체니 그런 용어들을 엄청 쓰는데요. 이게 다 신지학 용어예요. 신지학. 그러니까 지극히 서양 오컬트적 관념에서 나온 용어들이고 이게 무슨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라던가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와, 내 아스트랄 체 에너지가 느껴져. 이런 약간 뉴에이지식 접근을 진짜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물론 받아들이고 말고는 자기 마음이지만 객관적인 팩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 한번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보도록 합시다. 우선 우리는 차크라에 대해서 다뤄야 됩니다. 나루토에 나오는 그 차크라가 맞습니다. 결국 영성 어쩌고 하다 보면 항상 높은 확률로 접근하게 되는 얘기죠. 근데 웃긴 건 차크라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어도 정작 왜 하필 차크라를 통해 설명을 하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원래의 차크라는 인간이란 존재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어떻게 더 높은 의식으로 올라간다고 보는지를 설명하는 일종의 지도에 가깝습니다. 근데 진짜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차크라는 이런 식으로 신체가 작동하는 버튼을 보여주는 UI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차크라 시스템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이 세상은 물질만으로 된 게 아니다 이겁니다. 대충 나누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가장 아래에는 우리가 사는 물질계, 즉 몸과 사물의 세계가 있고요. 그 위에는 감정, 이미지, 욕망, 생각 같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층이 있습니다. 이걸 전통적으로 에테르, 아스트랄, 멘탈 이런 말로 부르죠. 그리고 더 위로 가면 신성, 절대자, 근원적 의식 같은 아주 미세하고 순수한 영역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평소에 보는 거 하드웨어, 즉 물질층이고 차크라나 영성 쪽에서는 그 위아래로 연결된 보이지 않는 레이어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층들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 상태가 몸에 영향을 주고 몸 상태가 의식에도 영향을 주고 더 깊게 들어가면 영적인 상태까지 연결된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흥미롭고 중요한 갈림길이 하나 나옵니다. 세상을 보는 방식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위에서 아래로 보는 방식이죠. 이게 바로 전통적인 영성, 신비주의 쪽에 가까운 접근입니다. 근원적인 신성, 절대자, 하나의 의식 이런 게 있고 그 에너지가 점점 아래로 내려오면서 물질 세계가 만들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반대로 현대의 물질 문명과 현대의 영성은 보통 아래에서 위로 생각합니다. 돌과 물질이 있었고 거기서 생명이 생기고 생물이 진화하고 지능이 생기고 인간이 나오고 더 높은 의식으로 초월할 수 있다. 카발라 패스워킹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편합니다. 즉 순서가 물질, 생명, 지능, 의식, 초월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현대 교육을 받은 사람한테는 훨씬 익숙하죠. 실제로 우리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이 세계관 위에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테스타이지 같은 사람들은 여기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네가 너무 힘들고 공허하다면 무조건 아래에서 위로만 보지 말고 한번 위에서 아래로도 생각해봐라 이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래에서 위로만 보면 행복이나 완성은 늘 미래에 있습니다. 지금의 나는 미완성이다, 밑바닥이다. 계속해서 올라가야 한다. 나는 바닥이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위에서 아래라고 생각을 하면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요. 애초에 이 세계 전체가 그냥 신성한 에너지의 펼쳐짐이라면 지금 이 현실 자체가 그냥 신의 놀이판, 이걸 릴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무조건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 신성의 일부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릴라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힌두교에서는 신의 놀이라는 개념으로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고통의 감옥, 생존 경쟁장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거대한 게임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차크라가 이 두 관점 사이를 이어주는 도구처럼 쓰입니다. 몸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위에 신성한 에너지가 몸으로 내려온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차크라는 인간이 우주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위아래 양방향으로 설명하는 인터페이스인 셈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차크라 얘기가 본격적으로 재밌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전통에서는 인간의 몸을 그냥 고깃덩어리로 안 봐요. 일종의 영적 장치 혹은 신성한 회로판처럼 봅니다. 약간 뉴에이지 스타일로 좀 오글거리게 얘기하자면 당신의 몸은 우주의 안테나입니다. 뭐 이런 거죠. 좀 한번 쉽게 제대로 설명을 해봅시다. 이 관점에서는 인간 몸의 중심축, 즉 뇌, 척수, 꼬리뼈 라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이걸 식물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뇌는 씨앗 혹은 뿌리의 시작점, 척수는 줄기, 그리고 꼬리뼈는 맨 끝에 핀 꽃 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반전이 하나 나옵니다. 원래 식물은 뿌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줄기를 타고 꽃이 피잖아요. 근데 영적 수행에서는 이 맨 아래 꽃처럼 보이던 꼬리뼈가 다시 새로운 뿌리가 됩니다. 즉 에너지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 인간이라는 존재를 완성시켰다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영적 수행에서는 그 완성된 인간의 맨 밑바닥, 즉 꼬리뼈 쪽에서 에너지가 다시 위로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쿤달리니가 왜 꼬리뼈에서 시작한다고 말하는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비유하자면 이래요. 컴퓨터를 만들 때는 설계도가 위에서 내려와서 부품이 조립되죠. 근데 막상 전원을 켜면 맨 아래 어딘가 숨어있던 전류가 회로 전체를 돌면서 시스템을 깨웁니다. 쿤달리니도 비슷해요. 인간이란 시스템이 이미 조립된 다음에 가장 깊고 원초적인 자리에서 잠들어 있던 에너지가 깨어나 척수를 타고 다시 전체를 깨우는 거죠. 제가 아까 카발라 얘기했는데요. 카발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나중에 한번 좀 제대로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그때 뭐 다른 채널이 되겠죠. 그러니까 꼬리뼈는 단순히 아래라서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압축된 생명 에너지의 저장고다 이겁니다. 그럼 이 에너지가 제일 먼저 만나는 구간이 어디냐? 바로 하부의 세 차크라입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보다 고상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이란 먹고 끌리고 비교하고 인정받고 싶어한다. 그게 본질입니다. 프로 기타리스트의 연주보다 비키니 입고 기타 치는 게 당연히 더 조회수가 높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차크라 시스템도 우주적 사랑, 우린 다 하나야 뭐 이런 거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현실적인 밑바닥 욕구부터 본다 이거죠. 네, 그것의 첫 번째가 바로 물라다라입니다. 이게 바로 생존의 차크라예요. 배고프다, 위험하다, 안전해야 한다, 살아남아야 한다. 바로 생물의 기본적인 밑바탕이죠. 아무리 우리가 우주의 합의를 어쩌고 해도 이번 달 카드값이 더 급한 것처럼 이게 바로 하부 차크라의 현실감이란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스와디스타나. 이걸 흔히 성의 차크라라고 하죠. 그래서 대중적으로는 그거 대충 야한 에너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해되기 쉬운데 사실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이건 성욕만이 아니라 쾌락, 생명력, 매력, 번식 본능, 창조적 충동 이런 것까지 묶인 영역이거든요. 즉 살아있다는 감각이 본능적으로 확 올라오는 자리예요. 음악 듣다가 몸이 들썩인다던가 누군가한테 강하게 끌린다던가 뭔가를 만들고 싶다, 터뜨리고 싶다 이런 생생한 추진력이 전부 여기랑 연결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마니푸라입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은 그냥 동물이 아니게 됩니다. 마니푸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아, 의지, 사회성, 경쟁심, 자기주장 뭐 이런 것들이랑 연결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가? 내가 저 사람보다 위인가 아래인가? 내가 원하는 걸 세상에서 어떻게 쟁취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여기서 터집니다. 이 차크라는 진짜 현대인과 깊게 연결돼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인은 옛날처럼 생존 자체가 위기인 경우보다 이런 자아 문제로 더 괴로워하는 거거든요. 굶어 죽는 것보다는 비교당하는 게 더 무섭고 인정 못 받는 게 더 무섭고 이런 것들이 현대인의 고통입니다. 생존, 쾌락, 자아 이 세 개가 제대로 이해되지 않으면 그 위에 있는 뭐 사랑이니 직관이니 초월이니 하는 것들은 사실 공허한 소리에 불과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 핵심이 나옵니다. 영성 전통에선 맨날 얘기하잖아요. 자아를 죽여라. 죽어야 산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들을 왜 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그 유명한 에고의 죽음, 나라는 고집의 해체를 뜻합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아까 말했듯 이 스와디스타나는 성욕만 관장하는 센터가 아니에요. 이 전통에서는 이 하복부의 에너지를 훨씬 더 큰 생명력의 원천으로 봅니다. 문제는 인간이 이 에너지를 대부분 아주 좁은 방식으로만 쓴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생명 에너지가 늘 나의 욕망 쪽으로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 전통에서는 이 에너지가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저 성욕으로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틀 자체를 깨는 힘으로 바뀐다고 봅니다. 내가 갖고 싶다였던 에너지가 점점 나라는 중심 자체가 사실은 허상이었던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변해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 에너지와 자아 해체가 묘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컵 속에 담겨있던 물이 바다에 들어가 버리면 나는 컵 속의 물이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영성 쪽에서는 자아가 무너지는 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야 비로소 사람은 자기 방어, 자기 연출, 집착에서 좀 벗어나서 더 큰 생명이나 넓은 의식으로 접속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이게 잘못 이해하면 그럼 자아가 없어져야 한다, 자존감도 버려야 된다, 에고는 무조건 나쁜 거다, 이렇게 극단으로 가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닙니다. 핵심은 자아를 절대적인 왕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겁니다. 사실 결국 자아라는 게 있어야 영성이니 뭐니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훈련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 이제 드디어 그 유명한 쿤달리니 각성 얘기로 들어갑니다. 첫 단계는 아주 단순해요. 잠들어 있던 꼬리뼈의 에너지가 깨어납니다. 보통 이때 나타난다고 말하는 체험은 꽤 강렬해요. 갑자기 몸이 떨린다거나 열이 확 오른다거나 전기가 통하는 느낌이 든다거나 평소에는 당연하게 느끼던 감각들이 아주 이상하게 바뀌는 거죠.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현실이 현실 같지 않고 익숙한 세상이 갑자기 낯설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단계부터 세상이 무너지고 다시 보인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감각은 준비 없이 맞닥뜨리게 되면 굉장히 불쾌하고 무섭고 놀라운 경험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 쿤달리니 각성 2단계는 상승이라 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깨어난 에너지는 가만히 바닥에만 있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이 에너지가 척수를 따라 위로 올라간다고 설명하죠. 여기서 자주 나오는 게 바로 이다, 핑갈라, 수슌나입니다. 이다는 왼쪽, 핑갈라는 오른쪽, 수슌나는 중앙입니다. 진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다는 핑갈라는 양, 수슌나는 본선. 보통 이다는 좀 더 내향적이고 부드러운 흐름, 핑갈라는 외향적이고 강한 흐름, 수슌나는 그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메인 통로처럼 설명됩니다. 중요한 건 쿤달리니가 본격적으로 올라간다는 건 이 중앙 통로가 활성화된다는 뜻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너지가 차크라를 하나씩 통과하면서 의식도 단계적으로 바뀐다고 봅니다. 처음 하부 차크라를 통과할 때는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감각이 엄청 선명해지고요. 중부 차크라, 특히 마니푸라 쪽으로 올라오면 의식이 인간 세계를 보는 방식도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원래는 욕망, 경쟁, 인정욕구, 질투, 야망 이런 거를 추하고 시끄러운 걸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단계의 묘사는 좀 재밌어요. 그런 인간의 욕망과 열정이 추한 게 아니라 이 세계를 움직이는 엔진처럼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사랑하고 싸우고 만들고 증명하고 실패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인간 드라마처럼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인간들 왜 이렇게 추하지? 이 세상이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느낌이 이 단계에서는 이 원초적인 생명력들을 보라 뭐 이런 쪽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제 에너지가 더 올라가서 이마 부근의 아즈나 그리고 정수리의 사하스라라에 도달하면 이제 진짜 본 게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그런 거죠. 내가 곧 빛이다. 내가 곧 우주였다. 이게 그냥 허세가 아니라 의식이 실제로 체험하는 급격한 확장으로 설명됩니다. 평소에 나는 작은 몸 안에 갇힌 개인처럼 느껴지는데 저 단계로 돌아가면서 자신이 훨씬 더 큰 무언가와 본질적으로 같다고 느끼는 거예요. 나는 우주를 보고 있던 게 아니라 내가 곧 우주였구나 이런 체험이죠. 그래서 자주 등장하는 이미지가 빛입니다. 이 다음부터는 이제 의식이 몸이라는 작은 좌표를 벗어나 지구를 넘어가고 은하를 지나고 더 높은 차원의 의식층을 통과해 결국 브라만, 절대광, 근원적 의식 같은 곳으로 향하는 식으로 묘사되죠. 한마디로 나라는 존재의 틀이 엄청 넓어졌다 이런 겁니다. 이게 바로 영성 같은 데서 얘기하는 하빌, 일체, 브라만과 아트만의 만남 뭐 그런 표현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그냥 우주로 가는 거잖아요. 이제 제대로 된 영성 전통에서는 이 다음 단계, 즉 귀환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대광과 하나가 되는 체험이 끝난 다음에 의식은 다시 몸으로 돌아와요. 이걸 흔히들 정수리로부터 빛의 샤워가 쏟아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주의 근원에서 체험한 에너지가 사하스라라를 통해 다시 몸 안으로 내려오고 척수를 타고 내려가며
온몸의 차크라를 다시 조절한다. 일종의 시스템 재설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익숙한 표현으로 부활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뜻보다는 예전의 나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의 나와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 목표는 초월 체험을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체험 이후에 어떻게 다시 인간으로 살아가느냐에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봅시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거 진짜임? 이거 구라임?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단테 스타이지가 외부의 용어를 빌려서 설명한 것에 불과하긴 합니다. 하지만 분명 흥미로운 프레임이죠. 카발라에서 나오는 세피로트의 나무와 마찬가지로 인간을 이해하려는 오래된 모델 중에 하나로 상당히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 됩니다. 자,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영상은 이제 단테 스타이지 니르바나의 프로세스와 테크닉 마지막 파트가 될 겁니다. 21세기 샤먼 야바이